안녕하십니까, 한옥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징검다리 연휴 이런 이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대선이고 또 금요일이 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한 3일 정도밖에 오픈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서 일단 미리 또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예외 여행을 떠났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시장은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만큼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정상적인 흐름은 좀 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만 한다면은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우선 시장 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핵심은,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핵심은 트럼프 리스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상계 관세를 통해서 일단 위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는 항소법원에서도 그렇고 집행 정지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를 갖다가 일단 이제 적용하지 않으면은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갖다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죠? 트럼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입장을 갖다가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일단 관세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는 122조, 그 다음에 또 무역 확장법 232조, 그 다음에 슈퍼 301조 이것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세를 계속해서 압박하겠다, 관세 정책을 펴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다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우리의 그러한 수출 여건은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 같은 경우도 25% 관세를 떠매기다 보면은 자동차 완성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품사들도 그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컬러 강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관세를 갖다가 25%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대만 업체들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미국 수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관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수출 주력을 하는 우리 경제에 이 같은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은 치명적인 타격을 갖다 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4월 이후에 우리의 수출이 계속해서 일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주목한다면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은 GDP를 갖다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것은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 그 다음에 무역 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역 수지는 수출 빼기 수입이죠. 그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정부의 재정 상태도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수출에만 의존해 왔었는데 그 수출이 지금 이제 이렇게 타격을 받는다면은 그만큼 경제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학시님. 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또 미국은 외국인 투자들에게 벌칙세를 갖다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칙세. 투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벌칙세를 갖다가 매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 미국에다가 일단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벌칙세를 매긴다면은 투자들이 미국으로 일단 몰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달러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미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벌칙세를 매겨버린다면은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떠난다면은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 신흥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을 옮겨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도 신흥국에 속하는 거니까 그 자금들이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어떤 정책은 오히려 미국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일단 우리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조건만 잘 맞는다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최근에 일단 우리나라가 일단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하락 추세를 갖다 이루고 있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금리 인하해도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들의 자금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갖다가 인하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제가 이렇게 0.8% 성장할 것이다. 또는 일각에서는 0.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을 갖다가 내놓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 사실상 한국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계속 낮춰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낮추는 전제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든지 미국이 금리를 인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절대적인 수준이 낮은 상태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0.2% 이하로 일단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때 일단 이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때 일단 이 시중의 부동자들이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시로 일단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시장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부동산을 갖다가 그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오는 것이 통례라고 우리가 본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그러한 어떤 불경기이지만은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오갈 데 없는 자금들이 정시로 몰려 들어오면서 불경기와의 강세장이 이어지는 그러한 유동성 장세를 갖다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우리가 좀 한 가닥 희망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일단 점진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도 앞으로 그런 이제 떠났던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방향성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좀 조정도 받겠지만은 기본적인 방향은 위로 잡혔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가 이전에 일단 이 라인을 갖다 돌파한 모습이고, 또 아리랑 고개를 넘었으면은, 직전 고점을 넘었으면은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진다. 위에서 보면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외국인도 조금 사다가 다시 또 매도를 했지만은 외국인들은 본격적인 이탈은 이제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적당하게 또 매도도 하고 다시 또 매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가 방향을 위로 잡고 나간다. 다만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속도절을 위한 진통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닥은 최근에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한 달 정도 조정을 거쳐왔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약간 저항을 받지만은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돌파하기 시작할 때 코스닥 역시 기본적 방향은 상승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양시장 모두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긍정적 시각을 가져라. 다만 지수가 올라가는 거하고 시장의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용을 잘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관련주입니다. 수출 관련주 하면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나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이제 수출 관련주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종목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사실 수출 관련주는 트럼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 301조다, 그 다음에 이제 122조다, 그 다음에 무역 확장법 232조다 이런 걸 통해서 짓누른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는 아마 관세 정책에만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비관세 장벽 이것도 일단 해제시키려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다 보면은 수출 관련주는 그만큼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의 이제 문도 열어줘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상당히 좀 이제 앞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이 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화장품을 갖다가 억압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일단 중국에서 탈중국화를 시도했죠. 그러면서 일단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일단 이제 나가면서, 미국에서는 작년에 화장품 수출 1위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서 또 기술력 향상을 통해서 제품의 일단 품질을 갖다 높이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일단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종 판결 전까지는 관세 정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 트럼프라고 일단 봐야 될 것이고, 그런 한은 지금 트럼프 리스크는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25% 관세는 불변하다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완성차도 일단 매출이 미국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출이, 그 다음에 부품사도 다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 자동차주가 지금 이제 지금 조정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꿈쩍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란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반도체도 일단 이제 관세를 갖다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철강은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컬러 강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철강주도 지금 상태에서는 25% 관세는 불변이다는 입장이니까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그런 이제 경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수출 관련은 그래도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할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미 간에 일단 관세 협상을 갖다가 종결 짓고 나면 그때는 일단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미국하고 일단 한국하고 이 관세 협상은 우리가 7월 초 임시로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7월 8일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은 그것이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출 일단은 우리가 7월 초순 이후로 가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엔터주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엔터주. 엔터주는 이제 지난주에 그 하이브의 이제 방시혁 의장이 지금 현재 검찰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갖다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검찰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은 조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렇습니다. 또 6월이 되면은 BTS가 이제 6월 22일 기점이죠. 그죠? 휴가가 20일에 일단 마지막으로 제대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이제 하반기에 일단 BTS가 복귀를 하겠죠. 그 상태에서 과연 방위장의 일단 악재, 그다음 BTS의 그런 이제 호재 두 개를 갖다 무게를 갖다 우리가 따라보면 어디에 일단 우리가 무게 중심이 쏠릴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역시 BTS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하이브의 캐시카우는 역시 방탄소년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방위자의 문제는 방위자의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BTS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터주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가져가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블랙핑크가 또 7월부터 월드 투어에 났습니다. 우리가 엔터주에서 이제 테이먼트 회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바로 월드 투어입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핑크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일단 기대도 크고, 그래서 남자아이들 그룹에서는 BTS가 핵심이고 여자아이들 그룹에서는 블랙핑크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들이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어쨌든 이 K-팝인 하반기에 일단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이 하반기에는 중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전에 중국이 지금 넉대 외교에서 그 전랑 외교에서 미소 외교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지금 이제 완전히 닫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어렵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님. 네, 자, 오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중국은 경제가 어려운 상태, 수출길이 미국으로 막히다 보니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돈을 천문학적으로 끌어붓고 있습니다. 지금 지준율 인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인하를 하지만은 내수가 안 살아납니다.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이 물가에 보면은 이제 물을 퍼올릴 때 그걸 갖다 펌프를 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이 지어서 이제 끌어올리는데 그거 할 때 처음에 메말라 있을 때는 그죠? 그 속에다가 이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바라봤을 때 중국인들이 지갑을 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K-팝 가수를 갖다가 불러들여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지갑이 열리지 않느냐. 지갑이 일단 열리게 되면은 자금이 순환하면서 성수 효과를 갖다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단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그런 이제 K-팝 그룹의 가수들을 갖다가 불러들여서 공연을 갖다 허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하이난에서 4만석의 일단 대규모 이제 공연도 기대되어 있는 상태, 예상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다음 일부 일단 CCTV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대형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룹들에 초빙해가지고 6개 대도시에 일단 여러분들 순환 공연을 갖다가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중국 시장이 또 다시 크게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엔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 하반기에 일단 가장 일단 두드러진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엔터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 관점에서 보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아울러서 일단 이렇게 엔터 산업이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K-팝 가수들이 활동하게 되고 K-팝 가수들의 일단 이제 보면은 얼굴에 무엇을 갖다가 바르는가, 메이크업이 하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또 미용기기는 또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도 긍정적으로 일단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중국 유커들이 지금 이제 몰려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비자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중화권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또 너무 심화되면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이지만은 우선은 그걸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뒤로 밀어놓고 일단 현재 정부가 중국 일단 이제 인들을 갖다가 비자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7월 정도가 일단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또 7월은 또 휴가철이고 하니까 유커들이 일단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만약 유입된다면은 우리나라 내수시장 활성을 갖다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소비를 갖다 진작시키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죠.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일단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 면세점 같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수혜를 갖다 받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름이니까 또 너무 직사광선이 이제 내리쬐다 보면은 바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크림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선크림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계절적 수혜주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상태에서 선진 뷰티 같은 이런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APR 같은 거는 사실 과거에도 제가 TV 출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점에서 일단 제가 시가총액 에스테틱 관련주 시가총액 1위를 갖다가 APR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클래시스가 1등이었지만은 APR이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APR이 시가총액을 보면은 4조 한 3천억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등으로 갔던 클래시스는 지금 이제 3조 9천억대에 이제 후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결국 한상이 예측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죠? APR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주도권을 갖다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갖다 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의 성자와 패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패자를 갖다 열등제라고 한다면은 성자는 우리가 바로 우등제라고 하죠. 그죠? 그 우등제가 더 일단 이제 심화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바로 그거는 일단 우리가 위풍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풍제라면 우리가 에르메스라든지 강남 아파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APR이 그런 우등제를 지나서 이제 확실하게 위풍제로서 자리를 갖다 굳혀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다음 면세점과 관해서는 호텔 신라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됩니다. 이 방향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조건만 따라붙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친다면은 한번 관심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 6월에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복귀일은 아마 6월 12일 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로보택시 출시일이 6월 12일이고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6월 12일 정도 되면은 한 10대 정도를 갖다가 출시하겠다. 그리고 일단 수개월이 지나면은 1000대로 늘리겠다. 이런 입장을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에 복귀하는 건 좋은데 복귀하기 전에 눈이 그냥 멍들어서 일단 지금 나타났단 말이죠. 그죠? 왜 멍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5살 아들로부터 일단 이제 한번 쳐보라 했더니 그냥 쳐가지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는 데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에 허용하는 법이 내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정권은 정부 이제 산에 있다가 일단 이제 나오면서 이제 경영 복귀한다면은 뭐 전기차 매출 이제 향상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갖다가 출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왔다는 말이죠. 근데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에서 지난날에 철도길에서 일단 갑자기 철로가 앞에서 달리는데 안개가 잔뜩 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 자율주행 해놓고 이제 모드를 해놓고 갔는데 갑자기 들이받으러 간단 말이죠. 그 운전자가 일단 갑자기 앉아서 일단 확 운전대를 자꾸 틀었습니다. 그런 어떤 극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 테스트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일단 봐야 됩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야만이 결국은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성공한다는 보장하에서 우리가 본다면 퓨런티어라든지 라이콘 같은 이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복귀하는데 이게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다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일단 이제 그 회복 여부는 저는 이 엘버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엘버말은 북미 최대 일단 리튬 회사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리튬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리튬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일단 이 엘버말 주가를 갖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전기차는 주가 올라갔는데 엘버말 주가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2차 전지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런 상태인데 이 추세대를 탈피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앞에 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주가가 비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능동적으로 바로 추세대를 탈피해야 되고 직전 고점을 또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탈피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아직까지는 좀 지금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한상이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려왔던 것이 3분기 말이나 4분기에 가야 된다.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일단 먼저 뭔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은 이 LB마일 주가를 잘 보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LB마일 주가가 이 추세대 상단선을 갖다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이걸 돌파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능동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또 직전의 고점을 갖다 돌파할 때 그때가 비로소 이 2차 전지도 조금씩 길을 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가 때가 아닙니다. 그 때를 갖다가 잘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밸류업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 대선 후보는 상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밸류업을 갖다가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PBR이 1배에 가까운, 0배에 가까운 이런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일단 이제 상폐를 시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강도 높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이 PBR이 낮은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은행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또는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일단 이제 PBR이 낮은 상태입니다. PBR이 낮을 때까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안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실상 은행 같은 경우는 0.7배 6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권사들도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죠? 보험사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지주사도 어떤 것들은 1배가 넘어간 것도 하나씩 있지만은 대다수는 일단 이제 1배 미만에 있는 상태입니다. 뭐 LG라든지 LS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주사들인데 그 지주사들이 보면은 대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이제 종목군들은 하나의 어떤 저 PBR주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근데 과거 우리가 이제 를 되돌아보면은 고 BPS, 저 PBR 그 혁명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그때 당시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상태였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저평가된 종목들의 매수가 쏠리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일단 전망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자산을 갖다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정권, 보험 같은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꿈틀대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그런 윤석열 정권도 일단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추진해 왔지만은 아마 다음 정권도 웬만해서는 저평가 기업들의 가치를 갖다 회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책 방향이 그렇다면은 앞으로 일단 이제 이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시에는 매수를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맞다. 다들 일단 주가 지수가 뭐 5,000포인트까지 이끌겠다. 또는 이제 지금 현재보다 주가를 갖다 많이 높였는데 정책을 펴겠다는 것들이 그 공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중산층 우리가 투자자들이죠. 그죠? 이 중산층을 갖다가 시장 갖다가 끌어올려 줌으로써 정상 가치를 평가받게 함으로써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수익을 갖다가 기대하고 그 수익을 갖다가 올리면은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만큼 여유가 생기면은 소비를 일단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익이 좋으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여유가 생기다 보면은 지금 TV를 갖다 손으로 쳐야만이 TV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더 좋은 TV를 일단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가 일단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수시장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기업들이 만든 재고가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재고가 줄어들면 기업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이제 상품을 창고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고 생산을 늘리다 못해 소비가 또 왕성해지면은 투자를 늘리겠죠. 그죠? 투자를 늘리면 또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고용이 늘어나면은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비가 또 다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과거 일본처럼 일단 힘들어집니다. 한국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구축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이야기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재정 갖다가 투입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소비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갖다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주식시장이 살아나기를 한번 강력하게 한번 저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정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밸류업주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조선방산, 원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조선방산보다는 이제 원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선방산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 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매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오르면은 팔고 조정받을 때는 사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조선방산은 뭐 아시다시피 누가 뭐래도 지금은 이제 가장 업황이 좋은 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원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일부 뭐 당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좀 조심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해외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북유럽 쪽이라든지 그다음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지금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남중국해도 마찬가지고 이 원전을 갖다가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AI로 인해서 원전 수요가 그만큼 폭발할 수밖에 없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또 대세가 된다면은 그것도 전기를 먹는 하마니까 또 일단 이제 전기 생산에 일단 이제 저비용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것이 원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젠슨왕도 대만이 일단 이제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다가 취하는 걸 보면은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일단 이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은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원전의 경쟁력은 지난번에 체코 일단 원전에서 두코바니 원전에서 우리가 따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태고 기술력도 상당히 향상돼 있고 미국에서 일단 원전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도 한국이 가장 이 원전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긍정적입니다. 트럼프도 일단 이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원전 동맹을 갖다가 맺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여건에서 우리가 본다면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원전은 그래도 일단 많이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은데 원전에서도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SMR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서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의 시장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저격선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 캔들이 많고 음봉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테마 업종 내에 한두 종만 또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수는 부진하고 소수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수도 매일 달라지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까다로운 이제 선택을 갖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추격 매수도 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종목 선택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힘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응 전략은 엔터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부실주 엔터 화장품 미용기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부실주는 팔아가지고 실적이나 밸류업 우량주로 일단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원전이나 방산, 조선 이런 쪽은 또 일단 이제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이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잡초주 우리는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0%, 1%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팔아가지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소수의 종목으로 일단 이제 우량주로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갖다 잘 단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격선 매물이 많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저점 매수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이익을 지키면서 내가 벌어놓은 이익도 내 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그래서 수익을 내면 다음 투자를 또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자꾸 일단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다 마치 제우스신에게 일단 미움을 받았던 시시프스 왕처럼 있지 않습니까? 바위 덩어리 갖다 산꼭대에 올리면 다시 무너뜨리고 또 질러 올라가고 신을 욕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지키면서 눈덩이가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그죠? 핵을 단단히 만들고 그러면서 살살 굴러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여러분께 관심 대상으로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올릭스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단 조정을 받아왔던 상태에 있고 사실상 뭐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꿈틀거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갖다 한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술 이전 엘로를 갖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엘로가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재무 상태는 안 좋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손절 단가를 갖다 확실히 정해놓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올릭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올릭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죠.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갖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일단 수급적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개인들의 매매를 보면은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들 간에 상반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일단 여러분들 매수를 할 때는 주가가 힘을 못 썼지만은 외국인들이 살 때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방향이 위로 좀 약간 잡히고 있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장중에 약간 조정을 보일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장세가 올라갈 때 사면 확 밀어버리잖아요. 저격선매 월들이 나오다 보니까 총을 겨누고 있다가 딱 그 가늠자 위에 올랐다 들어오게 되면 쏘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후둑 밀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탄력이 둔화될 때 그때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의 장래가 어떨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금리가 2% 이하로 확실히 내려가고 거기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불경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장세라는 것은 바로 일단 이제 금리 수준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낮춰가지고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상태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일단 이제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돈들이. 오갈 데 없는 자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그 주시장으로 일단 그 자금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불경기하에 강세장이 연출된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바로 일단 연말이나 내년 연초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일단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지만은 종목 선택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량주를 갖다 가야 돼요. 재무구조 우량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가능한 일단 여러분들 그런 과정 갖다 좀 조심스럽게 하다가 연말이나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좀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런 점을 갖다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갖다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 일단은 내일이 이제 선거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뭐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만큼 일단 여러분들 신중하게 매매를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진건달이니까 좀 조심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일단 여러분들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김동혁 대표님이 또 방송을 또 다음에 맡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이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